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기관의 강력한 예측과 블러드 총재의 발언으로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47%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8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1% 하락, 원달러는 1199.49원으로 0.46% 상승, 빅스 지수는 23.91%로 0.46% 상승, MSCI 코리아 ETF는 마이너스 1.1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18.6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5.67%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3.88%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워나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입과 수익을 보고를 하고 0.5% 상승을 했고요. 익스피디아는 주당 1.06달러의 조정 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 그룹인 진로우 그룹은 4분기 3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의 시간에 14%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연간 기준으로 7.5% 급증을 하면서 예상치 7.2%보다 높았고 198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휘발성 가스 및 식료품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6%로 예상치 5.9%보다 상회가 된 부분입니다. 이는 1982년도 8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월간 CPI 헤드라인과 핵심 CPI 모두 0.6% 상승을 했는데 이는 예상치 0.4%보다 상회된 부분이며 연료유는 46.5% 증가가 되었고 전월 대비해서는 5% 급증을 했습니다. 전체 에너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27% 상승을 했고 전달 대비해서 0.9%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전년도 대비해서 12.2% 증가가 되었고 중고차는 전년도 대비해서 40.5% 증가가 되었습니다. 식품 비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7% 상승이 되었고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2월 5일 마감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3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1만 6천 건 감소했으며 예상치 23만 건에 미치지 못했고 1월 1일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1월 22일까지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총 사람들의 약 210만 명으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은 강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고요. 3월 연준의 금리가 0.5bp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은 데이터 발표 이후에 25%에서 44.3%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53%에서 63%로 증가를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자산 배분 전략가 베리 길버트는 1월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놀랍게 치솟으면서 시장은 공격적인 연준에 대해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 여기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잠재적인 연준의 과도한 긴축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3월 금리를 공격적으로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티 이코노미스트는 1월 핵심 CPI의 세부 사항은 연준이 예상한 대로 둔화되기보다는 약 6%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제 연준이 3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한 후에 12월에 4번의 25bp 인상을 예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티 경제학자들은 2022년도에 1.5%포인트 또는 150bp 인상에 이어 2023년에 3번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여는 총재는 이날 7월 1일까지 100bp가량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3월에도 50bp를 선호하지만 파월 의장에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가량 올라 2%를 뛰어넘었으며 2019년도 8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0bp가량 폭등하며
1.51%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미 보고서에서는 2%인 10년물 국채금리와 예상치를 웃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에 따른 더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결합하면 이는 전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이며 특히 기술주와 같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성장과 실적이 탄탄해 지금의 우려를 상쇄시키지만 연준이 더 공격적일 경우에는 바라는 것보다 더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2달러 오른 배럴당 89.88달러,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장초부터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전날 통화를 갖고 에너지 공급과 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원자재 전략팀장은 주요국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한 규모의 예비 생산 여력이 있는 만큼 미국의 생산 확대 요청이 양국 관계에 있어 더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타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란이 원유 시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장은 미국의 높은 CPI 발표로 인해 연준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 출발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이미 어제 약간의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하락폭을 크게 키워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점 매수라고 덥석 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연준과 기관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만큼 좀 더 관망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